준이니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2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설 연휴 동안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지겨워 죽을 뻔했는데 저는 제 스스로 나는 전생에 일하다가 죽은 백정이었을까? 혹은 일하는 소였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꿀을 좋아하니까 나는 벌이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1월 24일 같은 경우에는요. 낮에 이제 기침약을 먹고 좀 나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낮잠을 한 잠 때릴까 하다가 침대에 갔는데 갑자기 침대 청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침대 커버 다 들어엎고 그리고 창문 열어놓고 먼지 털고 그렇게 하다가 또 대청소를 쿵당쿵당 하게 됐습니다. 뭔가 계속 움직이고 뭔가를 계속 해야지만 살아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주식시장을 딱 준비했는데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정말 아침에 저 그 호가창 보고 욕 나올 뻔했어요. 아니 관리하라는 공매도는 건드리지 못하고 왜 갑자기 이 호가창을 건드리는 바람에 아주 그냥 종목들을 호가를 조절해 놓는 바람에 아주 종목들이 그냥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주식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가를 조절해 놓는 바람에 매물대만 잔뜩 쌓아놓게 되고 화끈하게 종목들이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정말 제가 2023년 이제 음력으로 설이 지나고 새해를 정말 활기차고 즐겁게 달려보려고 했는데 주식시장 호가창 보고 진짜 욕 먼저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호가창 조절이는 거를 이제 실제로 확인을 했으니까 오늘 장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종목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굉장히 좀 묘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월 24일 화요일 뉴욕 증시를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하면서 조금은 아쉽게도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설 연휴로 휴장이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은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뉴욕 증시가 쉬어갈 거고 그런 쉬어가는 구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설 연휴를 마치고 개장을 하게 되면은 뭔가 뉴욕 증시의 그 쉬어가는 구간과 맞물려서 힘이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1월 24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1% 상승, S&P 500이 0.07% 하락, 나스닥이 0.27%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속에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뉴욕 증시는 일단 뺄 생각이 없고요. 그렇게 뺄 생각이 없는 이유는 기업들의 어닝 시즌에 맞춰서 투자자들에게 눈높이를 한껏 낮춰놨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올해 실적 안 좋습니다. 라고 기대치를 낮춰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도 첫 FOMC 회의가 이제 D-Day 6일 남았는데 그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3월 달에 25bp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금리 인상하고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죠. 자, 거기에 힘을 좀 보태준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블랙아웃 직전에 연준 위원이 그 발언한 내용, 이번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떠한 그런 신호를 보고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좀 먼저 보면은요. S&P 글로벌에서 집계한 1월달 제조 PMI 지표 12월 달에는 46.2였는데요. 1월 달에는
12월보다 소폭 상승해서 46.8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는 12월에 44.7이었는데 1월달에 46.6으로 12월 대비 상승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S&P 글로벌에서 집계한 PMI 지표는 기준선인 50 이하를 하회하고 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하회하고 있다. 자, 이날 특징을 좀 보면은 뉴욕 증시 개장 직후에 다수 종목의 가격이 시스템 문제로 급변동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상장 종목의 일부가 개장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무효가 선언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문제로 다수 종목의 급변동 사태가 벌어졌지만 뉴욕 증시는 그래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는 어닝 시즌이죠. 이날 G 그리고 존슨앤존슨 그리고 3M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 발표에 맞물려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은 뭐 기대치를 낮춰놨는데 그 낮춘 기대치보다 잘 나와서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종목은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면서 엇갈린 종목들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뉴욕 증시였습니다. 자, 뉴욕 증시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뉴욕 증시는 뺄 생각이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쉬는 동안 뉴욕 증시는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이날 조금 쉬어가는 템포를 보이고 있고요.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분위기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242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컴퓨터를 켜고 HTS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에 딱 들어왔던 기사 내용이 뭐냐면 증시가 바닥인 시그널 뭐 이런 기사 내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또 전문가들이 정신줄을 놓고 또 헛소리를 하겠구나. 헛소리할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2월달 증시 전망을 준비를 해야 되는 애널들에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2월달 전망을 긍정적인 기대감에 예쁘게 포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걸 명분으로 만들겠죠.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고정되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착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2월달 증시를 전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2400포인트 이상 올라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작년 11월에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마치 9월 말에 뉴욕 증시가 공포감에 휩싸였을 때 미쓰리가 주식 사봐도 괜찮다라고 한 것처럼 12월 말에 올해 증시 개판이다. 1월 증시 1월 효과 없다라고 했을 때 미쓰리가 증시 분위기 괜찮다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2400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 2400포인트 확실하게 안착을 하고 그리고 2500포인트로 넘어가면 뭐가 바뀐다? 증권사 애널들의 전망이 바뀝니다. 언제 우리가 2023년도 증시 안 좋다고 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개정색을 하고 증시 전망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마 2400포인트 안착 혹은 2450포인트 안착하게 되면 증권사들은 일단 올해 증시 전망을 다시 상향 조정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코스피 2600포인트를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올해 주식시장 분위기, 1월 달에는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같이 금리 인상을 해서 작년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의 이슈를 먼저 확 받아들이는 바람에 작년 1월달 3,000포인트였던 주식시장이 2,25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었습니다. 그 주가 하락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주식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을 빠르게 접수했다는 거고, 문제는 주식보다 궁뎅이가 더 크고 무거운 부동산이 이 고금리에 뭔가 한번 소화를 시킬 만한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온다라고 했죠. 그게 빠르면 1월이요? 아니면 최소한 3월 정도에는 올 것이다. 그런데 1월 달은 그래도 어쨌든 연준의 기준금리 25bp 금리 인상으로 눈높이를 낮춘 덕분에 뉴욕 증시가 훈훈했고 덕분에 대한민국 증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모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제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뉴욕 증시조차도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 지표보다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어닝 시즌 끝나고 2월 달로 넘어가면서 이제 눈에 띄게 둔화된 미국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경기 둔화를 걱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은 작년에 다 소화시켰지만 이게 부동산 그리고 그 어떠한 것에 충격을 줘서 그 부분이 경제에 어떤 타격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더 갈 거라는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조금 뒤로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쩌면 1월 말까지, 2월 초까지 이런 분위기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FOMC 회의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5bp 금리 인상을 예상대로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 3월 달에 금리 결정한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할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나와주면 증시 분위기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450 그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뀐다? 예, 증권사들의 전망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황과는 상관없이 제가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호가를 조절해버리는 바람에 종목들이 완전히 개판됐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종목별로 좀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필요하고 이렇게 종목 호가를 조절해 놓으면 지수는 올라가지만 종목들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생에 지금 처음 겪는 호가 조절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호가 조절임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상한가 한가 폭이 맨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7%였다가 그 다음에 15%였다가 그 다음에 30%로 확 확대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처음 확대되면 세력이나 이런 그 주식시장 판을 이렇게 봐야 돼요.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한가 한가 폭을 건드린 게 아니라 호가를 조절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가를 조절해서 매매하시기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